오고 있네, 재민이는. 자, 잠깐 얘기 좀 하고 하자. 그 뭐지? 요번에 첨사 갈 때 질문을 하고 많이 잘 했는데 질문을 너무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첨삭을 하긴 할 건데 너무 첨삭을 많이 하진 않을 것 같아. 일정 부분은 수업을 하고 일정 부분은 첨삭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우리는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 그지? 근데 조금 반성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학교 교과서나 부교재나 프린트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시험 2주 전부터만 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학교 프린트나 뭔가 나왔을 때 일단 첫 번째 학교 프린트가 뭐가 나왔다. 그럼 나한테 사진을 보내주겠지? 그럼 내가 다음 날까지 일단 손풀이를 해줄 거고. 근데 한빛공가? 거기도 모의고사 프린트가 나왔는데 그 프린트에서 4문제 모의고사가 4점짜리가 그대로 출제됐거든? 근데 단 하나가 출제가 안 됐어. 외부 문제로 나왔는데 그게 성남여고 프린트에 있더라? 그래서 모의고사는 자기 학교 거 말고 다른 학교 거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럴 때 좀 괜찮은 문제다 싶으면은 다른 학교 거도 내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풀이를 해줄 테니까 그 영상으로 찍어 놓고 이렇게 좀 해서 다 같이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동광은 올림포스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숭신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그리고 학교 거기서 많이 나왔나? 그 문제 있었지 않나? 교과서 생각 넓히기. 맞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쭉 갈 때도 있는데 한 번 올림포스나 교과서에서 많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전혀 나오지도 않고 이런 경우도 발생하니까 그것도 좀 유념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요번에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삼각함수의 활용. 지금 요거 하는 거 있지? 그거랑 등차 등비가 아니다. 수열의 합. 요 두 개에서 갈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등비 수열이 지금 유형 12 정도까지 나갔는데 지금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복습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등비 수열 조금만 더 하면 끝나고 수열의 합이 가장 중요한 단원이 남았고 마지막 단원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게 있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한 단원 정도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특히 이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은 정석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가르쳐준 스튜어트 정리나 톨레미 정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왜냐면 서술형 때문에. 근데 객관식 풀 때는 필요하겠죠? 그때 앞으로는 좀 공식이 생각이 안 난다. 그랬을 때 한 군데다가 메모장에 적어 놓고 계속 찾아보는 거는 9등급제에서 한 2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하는 거야. 그나마 그래도 정리를 하니까. 근데 1등급이 되려면 내가 그 문제를 풀 때 공식이 어렴풋이 기억이 안 난다 했을 때 그 공식을 계속 문제마다 이렇게 적어 놓는 연습도 많이 해야 돼. 계속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좀 적어주는 연습을 좀 하자. 그래서 요 단원 저번에 딴 월수금반도 테스트를 봤는데 당연히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일단 영상을 좀 채워오고 빈 문제들도 풀어오라고 했는데 저렇게 안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 W1인데 여기서 내가 좀 점검을 하면서 문제를 좀 같이 풀면서 조금 짚어줄 거야. 그래서 좀 적응을 시켜줄 테니까 다시 준비해야지 뭐. 나는 내 점수에 만족한다 손 들어봐. 너도 만족 못하잖아. 만족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100점 아니고서는? 준영이도 만족 못하지 않아? 실수 2개나. 그치. 실수가 하나만 있어도 그건 만족 못하는 점수잖아, 그치? 그리고 만약에 2문제를 못 풀었어요. 나머지 다 맞췄어요. 그래도 만족 못하는 거는 속도 싸움에서 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속도 싸움을. 이건 뭔데? 화이팅 하는 거야? 그 문제는 난관이긴 한데 뭔가 해결책을 딱 뭐라고 제시해 줄 수는 없는데 고3 됐을 때는 내가 쓰는 방법들이 한 문제 풀 때마다 타이머를 키는 연습들을 많이 하거든? 좀 귀찮긴 해도. 타이머가 집에 있는 사람 있으면은 좀 갖다 놓고 테스트실에서 할 때 좀 그런 거 좀 해보고, 테스트도 30문제이긴 해도 W1은 40분 안에 풀어야 된다. 40분 안에. S를 하나 풀 때는 50분 정도, 요 정도. S라고 해서 상문제가 3개 추가된다 해서 그게 다 상문제는 아니에요.
하나 정도만 좀 까다로운 거. 그리고 앞으로는 테스트 볼 때 특히 준영이한테 하고 싶은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 단원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어. 완벽하게 알지 못해. 그래도 테스트는 보는 거야. 테스트 보면서 책을 찾아보든 이 문제가 잘 기억 안 난다? 그럼 영상을 바로 찾아봐. 영상 한 문제 바로 찾아보고 또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나가고. 그래서 테스트도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책도 좀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후회가 많이 된다. 첨삭도 많이 하고 개인 질문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희들 점수가 낮아서 지난주에는 뭐 계속 술만 먹었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무슨 얘기를 해줄까? 지금 2학년이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1학년은 얘기해줘도 일주일 지나면 싹 초기화가 되거든? 근데 2학년은 아니에요. 2학년은 그래도 조금 기간은 좀 꽤 가. 어제 우리 세연이도 열심히 와서 학원 오늘 아닌데도 와서 영상 듣고 채우고 이렇게 또 하더라. 시험 기간 때처럼. 이거야? 우리 6월 말에 시작이다. 그럼 몇 주 남은 거야? 7주 남았다. 내신 기간을 4주로 생각한다면 3주 정도 이제 진도 나가고 4주 내신 기간 하고 뭐 공통풀이 또는 개인 첨삭을 또 하겠죠. 나도 어떻게 지금 밤마다 수업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 너희도 혹시나 나한테 선생님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했던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라는 게 좀 있으면 두서없이 기타 이렇게 다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너희 반을 좀 꾸려 나가야 되니까. 인영이네 반은 개인 첨삭 따위는 하지 않기로 했어. 물론 C반이죠. 그 반이랑 너희 반이랑 별 차이 없어. 그냥 반명만 C반이고 너희는 반명만 S반이지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근데 호주인의 반에 있는 W반도 건영이 봐 80 몇 점 나와서 2등급인가? 1등급 나왔을 거게. 그러니까 그런 우리 학원에 있는 C가 가장 높은 반, S가 그 다음 반, W가 가장 낮은 반, 내 반 중에서는 그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좀 선행이 좀 느렸다 이런 거 정도밖에. 그 반은 개인 첨삭을 하자라고 하면 와 정말 내가 2시간 동안 9명이지 거기도? 2번 나오나? 9명 중에? 2시간 동안? 그 반의 특성은 고민을 많이 해. 근데 그건 집에서 해야 돼 솔직히. 그래서 여기 와서는 첨삭을 좀 많이 하고 고민은 집에서 좀 하도록 너희도 좀 많이 고쳐보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부터 혹시나 질문이 있을 때는 개인 첨삭이 아니라 톡으로 계속 좀 질문을 많이 해줘. 우리 지금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교과서도 조금 풀어보고 올림포스도 미리 좀 풀어놓고 부교재도 프린트 나오면 빨리빨리 나한테 주고 미리 한번 2-3번 풀어놓고 시험 전에 한 2-3번을 복습하는 거지. 그때 가서 2-3번 푸는 건 또 안 되는 거고. 뭔가 좋은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획기적인 방안을 나한테 줘. 반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다 나도. 좀 너희들 시험 조금 아쉽다.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아쉽다. 점수대가 그래도 최소 80점 넘는 애들이 꽤 있을 것 같았어.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이건 정말 그냥 시험 너희 동강 숭신 시험지 봤을 때 성남여도 마찬가지고 야 이거 어려워서 애들 못 풀겠는데 내가 눈에는 별로 안 보였어 생각보다. 그러면 속도 싸움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문제를 딱 봤을 때 기계적으로 뭔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지. 나도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보면서 해볼 테니까 너희도 좀 좋은 방안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고3 되기 전에 뭔가 틀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이제 고작 2학년 1학 왜 이래 이거? 큰일 났네? 누가 계속 연결시키나? 딴 반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자, W1인데,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 나오는 것들 중에 좀 특이하게 좀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문제들을 주로 내가 문제를 풀어줄 거고, 그리고 앞으로 빠른 정답은 그때그때 바로 보내줄 거고, 해설은 W1, W2, S1 이렇게 끝나면 그때 해설을 나눠줄 겁니다. 해설을 미리미리 그때그때 나눠주니까 애들이 거의 다 그냥 그 해설 보고 옮겨 적는 그런 작업밖에 안 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일단 사인 법칙을 보면은 딱 두 가지만 외우면 되죠? 준영아, 이 기억나니? 네. 정말? 오늘 학교에서 했어요. 아, 했어? 코사인 법칙은 했니? 안 했어? 그럼 이건 기억 안 나겠네? 어, 자, 사인 법칙 하나, 코사인 법칙 하나, 요것만 외우면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원래 사인 법칙의 변형은 A라는 것이 2R 뭐 사인 A, 그 다음에 사인 A라는 것이 2R분의 A, 요런 공식도 솔직히 알면 편하죠? 왜냐면 사인이 사용되는 것은 무조건 외접원의 반지름과 연관성이 있을 때만 무조건 사인 법칙이다.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고 싶을 때 기본적인 공식,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 기본적인 공식, 그 다음에 한 각을 구할 때 기본적인 공식. 근데 얘 두 개는 안 외워도 나는 그렇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식에서 그냥 바로 튀어나오니까. 근데 코사인 법칙은 얘를 변형한 거는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A라는 걸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되고 여기가 2BC가 되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외워도 돼. 얘는 그닥 필요 없다라는 거 뭐 집에서 공부를 해 왔으니까 알겠죠? 요런 정도는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일단 첫 페이지에 뭔가 볼 게 있는지를 한번 볼게. 그닥 없네? 9번 정도 한번 가볼게. 일찍 왔네? 자, 일단 각의 B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돼 있죠? A각과 B각과 C각이 1대 2대 3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저거에서 조금 기억할 거는 요거죠? A 대 B 대 C는 뭐하고 똑같냐면 sin A 대 sin B 대 그 다음에 sin C와 동일하다. 그래서 세 변의 길이 B는 세 각의 B가 아니라 세 각에 대한 sin 값에 대한 비율하고 같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거 얘를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이냐. 물론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각도들이 알겠지만 혹시나 서술형 때문에 우리는 A각과 B각과 C각을 더하면은 전부 다 180도가 된다는 거 알죠? 그러면 우리는 얘를 K라고 놓고 얘를 2K라고 놓고 얘를 3K라고 놨을 때 결국 다 합친 6K라는 것이 180도가 되겠다. 그래서 K 값은 30도. 그래서 얘가 30도가 되고 얘가 60도가 되고 얘가 90도가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술형 때문에 K를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1대 2대 3, 세 각의 B가 1대 2대 3이면 30, 60, 90 이렇게 간다는 건 좀 알아두면 조금 더 빠르겠다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기를 하시고, 잘 잤어, 재민아? 그러면 답은 나왔죠? 준영아, 이거 몇이니? 2분의 1 1. 그래서 모두 다 2를 곱해서 1대 루트 3대의 2.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율이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하나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11번?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다, 이거.
11번. 하문제죠? 자, 요 문제도 조금 나왔을 때 좀 빨리 풀었으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식을 변형한 거, 이 식을 변형한 거, 이거 두 개를 바꾸면 sin A라는 것은 2R분의 A가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는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 근데 분모가 다 똑같으니까 얘 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여기가 2R. 그래서 모든 sin 값의 합은 뭐가 되냐면 지름분의 삼각형의 둘레. 그래서 점수를 주려는 문제에서 이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 메모하시고. 자, 조금 어려운 게 10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난이도에 있는 중, 하, 뭐 상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문제는 조금 비슷한 것 같지? sin A, sin B, sin C가 그대로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일단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얘가 A 대 B 대 C라는 거 요걸로 변형을 해서 일단 요건 알고 있는 거다, 그치? 자, 그런데 문제는 요 말을 조금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 얘가 어디 나와 있냐면 고쟁이의 스텝 2에 나와 있거든. 고쟁이 스텝 2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 스매싱으로 따르면 레벨 3 정도 문제거든. 자, 여기서 수선의 길이 B가 3대 4대 2 요렇게 나온 거 요거를 조금 잘 밑줄을 쳐놔봐봐. 요 단어가 나왔을 때 푸는 요령을 할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푸는 요령을 한번 하고 나서 내가 빨리 푸는 거를 조금 생각해 줄게. 자, 삼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그림, 뭐 길이 B는 상관이 없다. 그냥 그림만 그릴 거야. 정의는 왜 저기 있는 거야? 내신 기간에 안 왔을 때 그거 때문에 아, 빠졌어? 혼자 공부한 거야, 그럼? 좋지 않은데. 좋지 않아. 좋지 않다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혼자 하는 거는 조금 와서 질문을 적게 하더라도 뭔가 규칙적으로 뭔가 공부량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는 건 좀 별로 추천하진 않는다. 근데 질문 하나 하면 몇십 분 걸리는데 풀어주시는 거. 아, 그래? 얼마나 어려운 문제길래? 모르겠다. 뭐 사정이 있겠지 뭐. 자, 그림을 그려볼게. A, B, C에서 마주보는 변에 내린 연장선의 길이 B. 얘가 일단 3K라고 놓게 비율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B에서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2K라고 놓을게. 그 다음에 C에서 내린 수선의 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아니네 4K네. 빨리 바꿨는데? 다 볼펜으로. 저 3K, 4K, 2K 다 그래요. 그래. 스나 요거 뭐라 부르니? 외심, 내심, 무게중심 말고 하나. 중심 아닙니다. 수선의 발의 교점은 항상 일치합니다.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의 교점. 수심. 나중에 이거는 교육과정 외라서 단조건에서 나와 있을 건데 우리는 그래도 미리 알아놓다라는 거지. 수심, 이런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수선의 발의 길이 B랑 각 변의 길이 B랑 저걸 어떻게 비교합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할 거는 이렇게 할 거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가지고 할 거야. 그런데 ABC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A를 밑변으로 하고 3K를 높이로 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2분의 3AK, 얘가 넓이가 되겠네. 그 다음에 B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하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서 2를 나누면은 얘는 2BK가 되겠지? 그 다음에 C를 밑변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하면은 두 개 곱해서 2를 나누면 얘는 CK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치?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할 거는 K라는 거는 신경을 안 써도 상관없죠? 자, 우리가 보통 A, 2, B, 3 또는 2, A, B, 3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A 대 B는 2 대 3 이런 식으로 많이 고쳤죠? 그래서 얘가 분모에 있든 분자에 있든 상관없어.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얘도 이런 식으로 고치기 위해서 숫자를 잘 봐야 돼. 여기는 2분의 3이고 여기가 2고 여기는 1이야. 그러면 이 세 개 숫자의 최소 공배수는 뭐니? 고치고 할까? 2를 다 곱하면 3A, 4B, 2C 이렇게 되겠네? 2, 4, 3의 최소 공배수 얼마입니까? 12지. 그러면 12로 나누는 거야. 12로 나누면 얘가 4분의 A, 얘가 3분의 B, 얘가 6분의 C. 그래서 결국 찾는 A 대 B 대 C는 4 대 3 대 6 이렇게 해서 몇 번이니? 3번 이렇게 정답이 나오겠네. 자, 혹시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하시고 필기를 합시다. 5분의 A는 3분의 B 적었잖아요. 응.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일까요?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연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비율. 문자가 분자에 있어도 상관없고 분모에 있어도 상관없다. 똑같이 하는 거야. 분모에 sin A분의 2, sin B분의 3, sin C분의 6 이렇게 했을 때도 비율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세 개로 나오겠지? 근데 두 개짜리로 예를 들어준 거야. 뭐 초등학교 때 기억 안 나는 것도 질문해도 되지. 다 모를 거야 아마. 다 알진 못할걸? 자, 여기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두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갈게. 첫 번째가 수선의 길이 B. 두 번째가 그냥 이렇게 나온 식. 물론 A 대신에 sin A, B 대신에 sin B, C 대신에 sin C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요 비율을 빨리 찾아내는 방법. 자, 생각해 봅시다. 요거 듣고 필기할게. 3과 4와 2가 있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율로 나와 있어도 최소 공배수 12.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도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 그래도 똑같이 12가 나오죠? 그래서 수선의 발의 비율하고 그냥 이 비율을 바꿨을 때도 최소 공배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12라는 걸 찾았을 때 얘가 이 최소 공배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는지 요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처음 거는 4를 곱해야 되고 두 번째 4는 3을 곱해야 되고 세 번째 2는 6을 곱한다. 얘도 4를 곱해야 되고 3을 곱해야 되고 6을 곱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되기 위한 얘가 결국 곱하는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곱하는 수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비율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해두면 문제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정석적으로는 이렇게 풀이를 하겠지만 최소 공배수를 딱 구해놓고 그 숫자가 되기 위해서 비율에서 몇을 곱해야 돼. 그걸 곱하는 숫자가 비율이 되는 거야. 결과가 되는 거야. 정답. 요거도 조금 잘 기억해놓자. 나올 때마다 내가 계속 언급을 하면서 최소 공배수 뭐야? 저거 되기 위해서는 뭘 곱해야 돼? 그래서 뭘 곱하는지 저게 우리가 원하는 비율이라는 거. 원래는 뭐 K를 놓고 뭐 는 K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든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객관식일 때 이런 방법을 하는 거. 손톱 뜯지 말고 적어 놓은 걸 다시 한번 보든지 해야지. 그러면 저기 분모가 분자가 있어요. 분모가 분자예요. 다시. 분자가 있으면 응. 둘 다 분모에 올리거나 둘 다 분모에 있거나 둘 다 분자에 있거나. 그래야 비율이. 그치. 그거 말고는 없어. 무조건 그렇게만 나올 수밖에 없어. 문자가 얘처럼 분자에 다 나오거나 분모에 다 나오거나 이런 식밖에 없다. 다 배기되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이제 16번과 17번으로 가는 두 가지의 차이점을 또 가르쳐 줄게. 코사인 법칙 쪽에서는 내가 나중에 스튜어트 정리를 적용되게 해주긴 할 건데 그림이 두 종류가 나와 있죠? 각이등분이다. 자, 각이등분인데 16번은 뭘 구하냐면 얘가 우리가 구하는 길이고 그 다음에 17번 봐봐. 17번은 AD를 구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그래서 각 2등분에서 자, 얘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 얘도 물론 코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해. 그래서 얘는 삼각형의 넓이. 이걸로 풀이를 한다라고 조금 바꿔놓자. 좀 위에 적어 놓든지 이렇게 하자. 그래서 구하는 거에 따라서 뭘로 풀어야 되는지를 이제 지정을 해줄게. 가장 쉬운 쪽으로. 어차피 넓이 구하는 공식도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그걸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상관없는데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문자가 뭐가 나오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도록 할게. 얘가 16번이지? 이제 테스트북에도 이제 공식들을 여러 번 적을 수 있게 계속 풀이를 해줄 테니까 책 말고도 테스트북도 좀 잘 생각해놔봐. 자, 그러면 가볼게. 일단 우리가 구하는 얘는 요걸 구하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일단 얘가 A야, 얘가 B고 얘가 C고 그 다음 여기가 120도. 자, 그러면 두 변과 사이각이 나왔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A제곱이라는 것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하고 코사인 a가 요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 자,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25 플러스 c제곱 9 마이너스 2bc 하면 마이너스 30 하고 코사인 120도. 자, 그럼 별개로 여기서 이거 적어놓고 조금 연습을 하고 갈게. 예전에도 설명을 해줬지만 사인은 부호 변화가 없는 놈이고 항상 코사인만 뭔가 부호 변화가 있는 거야. 왜냐면 둔각이라는 것은 이사분면이죠. 이사분면은 코사인은 마이너스란 뜻입니다. 그죠? 사인만 플러스야. 그래서 얘는 그냥 사인. 얘 180에서 뺀 60도, 45도, 그 다음에 얘는 30도. 그런데 얘도 똑같이 코사인인데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6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30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는 조금 기억해놓고 나중에 좀 빨리빨리 풀자. 그래서 코사인은 항상 둔각이 나오면 부호 반대에 대한 요 각들의 값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의 값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야. 그럼 코사인 60도가 얼마인지 생각하면은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제가 15가 되지. 49가 되네. 자, 그래서 A의 값이 7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나 해놓고 필기하고 일단 마지막 단계 갈게. 지금 한번 적어줬지만 나중에도 얘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 나오면 또 얘기해. 또 적어줄 테니까. 아, 그럼 걔를 아는 애는 한 명도 없네. 인형이도 잘 이름은 아는데 잘 모르던데. 장아현인가? 걔는 그럼 어떻게 알고 왔지? 난 숭신이라길래 너희가 뭐 소개했나 이 생각했지. 저랑 아는 사이예요. 어, 진짜? 너가 얘기했어?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진 않아요. 아, 오래됐구나. 됐어. 호주님 내반이에요? 어. 말수가 많이 항상 뭐 여학생 혼자인데 당연히 말수가 없겠지, 그치? 그 반에서 말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내가 호준이 반 애들한테 희한하게 그 반은 여학생 한 명이 6개월을 넘기지를 못했어. 그래서 걔네들한테 부탁을 했지. 너무 부담스럽게 다가가지 말고 친절하지도 말고 그냥 뭔가 머뭇거리고 뭘 못 찾을 때만 옆에서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걔네들 수업하는 거 보더니 뒤에서 막 웃고 그러던데? 웃긴 하더라. 웃긴가 봐, 걔네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 그 대변의 길이를, 전체적인 길이를 구해놨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딱 떠오르면은 각이등분이 나오면은 비율을 생각하잖아, 그치? 그러면 왠지 생각할 거는 요거 대 요거의 비율은 요거 대 요거의 비율하고 똑같아서 이게 3대 5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요거는 중2 닮음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각 2등분의 닮음 비율. 자, 그러면 요 최종적으로 구하는 요 선분의 길이라는 것은 전체 길이 7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왔던 비례 배분이다. 두 비율의 합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3에 대한 비율. 이렇게 딱 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죠? 괜찮지, 준영아? 아니야, 비례 배분 모르는 애도 생각 많아. 아니, 꼭 널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말은 못하고 모르고 있는 애들 위해서 한 거지.
적었니? 요 그림에서 뭔가 하나 또 갈 거야. 만약에 얘가 10이야. 요 길이가 5야. 근데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되는 문제도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x로 놨을 때 여기를 2x로 놓는 요런 한 문자로 놓는 요런 작업도 꽤 필요한 문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도 저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놔. 요거 하고 나서 17번 하고 쉬었다가 할게. 인형의 반은 이제 9시 50분이 됐다고 끝내지 않았어. 문제 설명이 끝날 때까지 걔네들은 이제 안 끝낼 거야. 그랬더니 한 명이 그러는데, 쌤, 갑자기 강하게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씨, 5분 더 수업했다고. 근데 지금 마음이 솔직히 너희가 드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 그래도 한 3주 정도, 2주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 당연히 한 달 전에는 무조건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데, 한 달 전에 좀 여유로우려면은 지금 좀 빡세게 해야 돼. 딴 거 뭐 없을 때. 근데 요 다음 주도 그렇고 너희 체육대회 안 하니? 토요일 날 아침에 못 일어나겠네? 오늘 너 빠지면 안 돼. 아, 가야지. 저 체육대회 빼야 돼가지고. 체육대회 토요일 날 해? 아니 이게 아니라 그래도 다음 주는 평일로 나와요. 내가 방금 이렇게 열심히 하자고 얘기했는데. 되게 늦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빠지진 않을게. 오늘 춤춰? 하라고 왜? 이게 다 추는 거라서. 야, 승우한테 배워. 승우가 춤 잘 추잖아. 얘가요? 오, 댄싱키 아니야, 댄싱키. 야, 승우야, 뭐 공연도 하고 다 하잖아. 자, 아까하고 같은 건가? 얘는 가기등분이 아닌데? 가기등분이란 말이 있어 없어? 그러네. 오. 안 돼. 내 뽀. 자, 요거하고 요게 200대 300인데 여기를 2대 3으로 내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등분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죠.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60도, 여기는 60도. 야, 어느 학교인지 모르는데 좀 신경 썼다. 조금 까다롭게 만들었네. 물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 방법을 설명해 줄게. 조금 전하고 똑같이 코사인 법칙을 써서 여기를 구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2대 3으로 내분한다 비례 배분을 쓰면은 요 선분이나 둘 중에 하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미지수로 두고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요 미지수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또 나와서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풀어도 그러면 한 번, 두 번 코사인 법칙을 쓰기만 하면 돼.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건 아니야. 자, 그런데 넓이를 쓰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봐. 우리는 이런 거 하나 기억하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세타일 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두 변의 곱, 사인 사이가. 요걸로 넓이를 구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요것만 기억한다면 식을 한 번만 하는 거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D의 넓이 플러스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ADC의 넓이의 합과 같다. 이렇게 풀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2분의 1이 들어가고 두 변의 곱. 두 개 곱하면은 200 곱하기 300이니까 6만 곱하기 사인 120도. 그 다음에 왼쪽 거는 요 가운데 우리가 구하려는 요 선분의 길이를 x로 놓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곱이 200x 곱하기 사인 60도. 그 다음에 오른쪽은 2분의 1 곱하기 300x 곱하기 사인 60도. 자, 이렇게 식을 한번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당연히 2분의 1은 약분되고 사라지겠지? 연하게 적을게. 근데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하고 또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얘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200x 더하기 300x니까 여기가 500x. 얘가 6만. 그러면 x 값은 120.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식을 한 번 세워도 할 수 있으니까 요게 사인 법칙, 아니 넓이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빨라서 요걸로 하도록 할게. 물론 코사인이 편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천천히 적어. 드리프트가 내 같은 말이고. 아야, 왜 때리세요? 때리지 마세요. 시끄러워서. 너가 제일 시끄러워. 선생님, 저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믿으세요. 아니, 지금 살짝 느낌이 달라. 지금 공부에 그 의욕이 엄청 많지. 공부에 의욕이 너무. 딱 3주 뒤에 그 의욕이 있어야 돼, 진짜. 진짜 애매하긴 해. 자, 요거 가볼게. 19번. 일단 첫 번째, 평행하다.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AB 3, BC 3. 그 다음에, 여기 BD 3. 길이가 다 똑같네. 저 슬래시 두 개가 평행하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수직. 이렇게 돼 있으면 평행. 맞아. 아니 헷갈려서 물어. 이렇게 돼 있으면 닮음. 합동은? 합동이요? 합동은 선생. 네. 이거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CD가 2다. 이런 정도로 표시해 두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최종적으로 찾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이렇게 되는 요 길이를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네. 어떻게 찾을까? 잘. 누가 잘 이랬어? 부모님. 뭔데? 저 그랬어. 어떻게 찾을까? 지금 내가 하는 건 딴 반에서 다 질문 나왔던 거라서 천천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야. 오늘 테스트 시간이 뭐예요? 이거예요? 1 풀고 2도 풀어야 돼, W. 이제 앞으로 W는 2개씩 할 거고, S는 하나씩 할 거고. 뭐를 사용 안 했는지를 생각해 볼래? 응? 평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아무것도 안 했지. 그럼 평행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를 뭔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걸 생각할 수 있겠니? 저기 빡빡지. 2대 3. 여기가 가고 여기 가기 억각으로 똑같죠? 그러면 여기를 뭐 세타라고 넣으면 되겠네? 그럼 여기도 세타가 되겠다. 평행 사용했는데 또 뭔가 될 수 있는 거 있을까? 그럼 우리는 일단 뭐가 막혔다 생각하면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봐. 얘를 구하려면 두 변이 주어져 있고 요 각에 대한 코사인만 알고 있으면은 대변의 제곱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저기 있는 보라색에 있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어떻게 찾을지를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 삼각함수의 활용은 간단한 내용들밖에 주어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찾아가는 단계가. 뭐를 더 찾으면은 저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아낼 수 있을까? 평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길이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길이. 길이가 같다는 거를 뭔가 이용을 또 해야 돼. 333이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어떤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 뭐뭐뭐? BCD.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정말 좋았는데 여기에 이등변 삼각형이 중요한 거죠. 물론 예각하고 예각도 똑같아. 그런데 요거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게 세타라는 거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당연한 내용이죠. 근데 저거를 왜 찾아냈냐면 우리는 요 삼각형에서 세각의 합은 180도 파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는 걸로 이렇게 편단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찾는 분홍색에 있는 우리가 찾으려는 요거의 코사인 값은 얘랑 얘를 더한 거니까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됐죠? 그냥 분홍색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여기가 세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 두 개 더해서 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중간 단계를 뭔가 거쳐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찾아냈으니까 우리는 선분 AC의 제곱이라는 것은 여기에 뭔가 적고 이렇게 와야 되겠지만 일단 두 변과 사이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웃한 두 변의 제곱 합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의 곱 하고 코사인 사이각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여기에 있는 요 각은 각변환에 의해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얘만 찾아내면 우리가 찾는 길이의 제곱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루트만 씌우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찾기 위해 요 위의 과정에서 뭔가 하나를 더 거쳐야 된다는 걸 생각해 줘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할까? 코사인 법칙을 쓰겠지. 삼각함수 활용해서 뭐 하다 맡기면 다 코사인 법칙이야. 사인 법칙이 아니다. 다 코사인 법칙. 어려운 건 2번. 어떤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찾아야 되겠니? 크게 얘기 안 해? 응? 요 삼각형에서 찾아야겠죠? 그래서 삼각형 BCD. 요번에는 이제 변형된 식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고싶을 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돼서 항상 분자 쪽에 오는 것은 이웃한 두 변의 제곱. 그래서 9 플러스 9 마이너스 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은 이 각에 대한 대변의 제곱. 하고 여기는 2 곱하기 똑같이 이웃한 두 변의 곱 이렇게 해서 9. 여기서 이 값을 찾아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기만 하면은 AC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물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식을 이용해도 되는데 코사인은 얘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게 좀 생각보다 많으니까 요것도 좀 잘 해두자. 요쪽이 다 이웃한 변들이야. 얘가 대변이고. 자, 요거는 뭐 답 구하는 것까지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요 정도까지 하나 적어 놓도록 하자.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얘기하시고.
다 됐니? 지울게.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법칙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한번 볼게. 20번 보면은 대부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삼각형의 6요소라는 위에 있는 문제 지문에 나와 있는 설명을 가지고 A, B, C가 되면은 요 변의 길이가 A, B,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 뭐 당연히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 요걸 가지고 요걸 생각해 보시오란 뜻이야. 자, 그래서 참 거짓을 판단하는 진입 판정이야. 1번 삼각형에서 내각 각도가 클수록 그 대변의 길이도 길 수밖에 없다. 참입니까? 당연한 얘기 되겠죠? 1번 참.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주어진다면 두 변과 사이각이 몇 도 주어지면은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2번 참이다. 그다음 3번, A, B, 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R일 때 A 각의 크기에 관계없이 sin A는 2R분의 A가 된다. 우리가 할 때 요식은 이거지? 2R이라는 것은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이 sin A 대 A라는 공식이 무조건 기본적으로 성립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요거 두 개 바꾸면은 저식도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각도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면 3번까지도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번 삼각형의 6개의 요소 이렇게 돼 있대. 그 중에서 그러면 6개의 요소는 각 A, B, C 변 A, B, C 중에 3개가 주어진다면 어떤 크기와 모양을 가진 삼각형이 항상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 4번이 좀 어려운 내용이다. 만약에 변 2개, 2, 3, 60도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을 가지는 삼각형은 하나밖에 없니? 더 나아갈 수 없잖아, 그치? 길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하나로 결정될 수밖에 없겠네. 만약에 요거 말고 2, 3, 4 이렇게 주어졌대. 그럼 길이가 3개 주어져도 이 삼각형은 하나밖에 주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4번은 참이다? 아니다? 왜? 그렇지. 3각만 주어지면은 하나로 결정될 수 없습니다. 그죠? 30, 60, 90인 크기는 굉장히 많잖아, 그치? 이렇게 돼서 30, 60, 90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30, 60, 90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3각은 하나로 결정될 수 없다. 요거는 삼각형 결정 요소는 중1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얘는 코사인 법칙. 나와 있는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거는 당연한 얘기고, 공식이니까. 자, 4번 때문에 요 문제를 한번 풀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좀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건데, 물론 좀 띄엄띄엄 하긴 했지만, 좀 어려운 게 25번 같은 문제가 조금 어렵고 26번 같은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6번을 먼저 하고 갈게. 자, 우리는 sin B, sin A. 자, 는을 항상 먼저 봐야 돼. 자, 는을 봤을 때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사용됐는데 코사인이 하나 정도밖에 없으면 좀 괜찮은 문제. 코사인이 2개 이상, 2개 나오면은 굉장히 정리하기 어려운 문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원래대로 정석으로 하면은 2 곱하기 사인 B는 2R분의 B 곱하기 코사인 C는 CAB 항상 순환형이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고 여기는 2AB 하고 마이너스 C제곱 그 다음에 사인 A는 2R분의 A. 서술형이면 분모에 있는 2R을 적지 않으면 감점 당합니다. 그런데 객관식이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 결정할 때 양쪽에 양변에 사인이라는 게 같이 있다면 2R분해라는 건 굳이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다. 약분되니까. 그래서 얘 약분되고
2B랑 약분되죠? 그러면 분모에 남은 A를 이쪽으로 넘기면 얘가 제곱이 되면서 얘도 없어지겠다. 그랬더니 얘 사라지고 얘가 는영이네. 그러면 B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좀 빨리 나오죠? 그래서 코사인이 하나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자, 식만 딱 적어놓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 아, 우리 선우도 시험 잘 보지 못했던데. 동탄국제고가 애들이 수학을 그렇게 잘 못한다 했는데 시험을 엄청 어렵게 낸 모양이던데. 평균이 되게 낮아요? 엄청 낮던데. 평균이 40점 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내지? 수학도 못한다는데. 자, 코사인이 몇 개 나왔니? 2개 나오면 어렵겠죠? 정리하는 게. 자, 저렇게 나왔을 때 항상 정리를 해주자. 분모에 있는 걸 넘겨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 정리를 하고 분수로 만들지 말고 그냥 평평하게 일단 가로식으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출발을 하는 거야. 저 스몰이에요. 고마워.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으로 가볼게. 이제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BCA죠. A 다음에 BC가 와야 되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먼저 오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약분시키고 식을 정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약분 될 게 양쪽에서 2C 이렇게 딱 사라진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양변에 AB를 곱해. B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A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제곱으로. 그래서 요렇게 곱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식을 여러 번 적으면 안 된다, 무조건.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AB가 같이 있는 거. 자, 여기서 B제곱, A제곱이 있고, A제곱, B제곱이 있으니까, 요거도 결국 소거가 되는 걸로 안쪽에서 먼저 없애고 출발해 주는 게 편하다. 받을 수 있겠지? 자.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전개할 때도 일단 싹 전개해놓고 생각하지 말고, 봐봐. 차수가 높은 거 봐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 4제곱이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4제곱이야. 그럼 A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A의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이렇게 해결됐죠?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이야. A제곱 C제곱이야. 근데 어차피 절로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 그래서 C제곱이 공통인데 마이너스 C제곱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됐죠?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얘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걸 생각하면 여기서 얘와 얘를 공통인수로 묶어낼 때 인수분해해서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남아있는 얘를 그대로 적어야 되겠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해서 는영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최종적으로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2개 있으면 좀 복잡하다,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얘는 0이 될 수 없는 거죠? A, B, C는 양수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같은 A,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 다음에 문제는 요거야. 얘가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종류야.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
또는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요 둘 중에 뭐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거를 가끔씩은 뭐 빗변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90도를 가지고 할 때도 있으니까 두 개를 다 기억해야 돼. 어차피 한쪽 편에 있는 문자가 빗변, 각 그거에 대한 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 내용들도 얼추 마무리가 되겠네. 다 적었습니까? 자, 그런데 가장 어렵게 나오는 게 뭐 요런 형태가 이거 정확히 뭐 정리했을 때 이게 무슨 삼각형이 나오는지는 알 수 없는 거야. 일단 만약에 사인 A가 있어. 는이 있고 여기가 사인 B가 있어. 있고 아니 그냥 코사인이 없고 탄젠트가 나와 있을 때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요거는 코사인 B분의 사인 B 요거를 생각해 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사인 A 코사인 B는 사인 B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B 집어넣고 A 집어넣고 여기다가 분수식 집어넣어서 식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 탄젠트가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 없다.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요것만 생각해 주면 돼. 요거 하나만 메모를 대충 해놔. 요건 정확한 문제는 아니지만 풀이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가장 어려운 건 탄젠트가 나와. 물론 나머지 문제가 다 쉽다는 건 아니다.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 그럼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우리가 구하는 게 코사인 A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일단 최종적으로 구하는 얘부터 가볼게. 그러면 코사인 A라는 것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하고 2BC가 간다는 건 요거는 이제 해서 세 변의 길이비나 세 변이 주어지기만 하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방법 그대로 가볼게. 사인 A를 A로 판단하고 사인 B를 B로 판단하고 사인 C를 C로 판단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곱해진 숫자를 잘 보자. 3이 곱해져 있고 2루트 2가 곱해져 있고 2가 곱해져 있네? 그럼 우리는 최소 공배수. 준영아, 최소 공배수는 얼마니? 항상 자연수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분수가 나와 있을 때도 있습니다. 3, 2루트 2, 2의 최소 공배수는 6루트 2. 루트가 있는 것도 생각해 줘야 돼.
이해되겠지? 어? 천천히 시작할게. 응? 딴 사람들은 다 됐어? 한 단계 더 넣어가고 이제 분수로 나오기 시작한다. 분수로 된 최소 공배수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순서가 A, B, C니까 A 대 B 대 C는 3에서 뭘 곱하면 얘가 되니? 했더니 2루트 2. 2루트 2에서 뭘 곱하면 얘가 되니? 3. 그럼 2에서 뭘 곱하면 얘가 되니? 그러면 3루트 2. 그래서 A, B, C에다가 요거를 딱 집어넣으면 코사인 A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해보기를 잘했네. 한 번 더 해볼게. 준영아. 최소 공배수는 언제 배웠지? 초5 때 배웠지. 아 근데 그막 3루트 2 맞은 거 해도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 우리는 루트가 들어간 최소 공배수도 생각을 해줘야 돼. 원래 그런 건 없지만 우리는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 거야. 다 적었니? 2회로 갈게. 오늘 준영이 비례배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요번에도 사인 법칙을 연습을 해볼게. 2회 8번이다. WE 8번. 자,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외접원의 넓이네. 그 외접원의 넓이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2R은 해서 사인 뭐분의 뭐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주어진 거는 C각의 대변인 C가 주어졌네. 그러면 얘가 C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사인 C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가 3 루트 3을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C각이 몇 도인지를 이렇게 구해야 된다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호의 길이비다. 요 길이 4, 요 길이 3, 그 다음에 요 길이 5. 이렇게 했을 때 C각과 관련 있는 호는 뭐니, 준영아? 그렇지, AB가 되겠지. 그러면 비례배분할 때 몇 도 곱하기 세 비율의 합 4 플러스 3 플러스 5분의 우리는 4에 대한 이 각도를 구해야 되겠네, 그치? 여기는 몇 도가 와야 되니? 그래서 틀리는 거지. 그치? 얘는 원주각의 합이야, 원주각의 합. 아니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잖아. 그래서 180도. 물론 너 말고도 다른 애들도 틀렸을 수도 있어. 속으로 360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뜨끔했을 수도 있어. 근데 애들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해서 지금 이 문제 짚어준 거야. 자, 필기해 두시고. 쉽지만 애들이 실수 많이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좀 까다로운 문제들, 요렇게 갈게. 하미는 유형 11까지 들었어, 영상? 너도 그럼 사인, 코사인 법칙 옛날에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그 시험 전에, 너도 겨울방학 때 했잖아. 그치? 그 해서 스매싱 채워, 일단 테스트 보고 나서 뭐, 다음 시간까지 채워놔야 된다? 됐죠? 줄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 일단 기본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파이.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인 A 플러스 C, 코사인 A 플러스 C.
물론 문자가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는데 다른 두 각의 합이 어떤 걸로 나오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중간 과정으로는 원래는 여기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나머지 문자,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나머지 문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에서 각변환을 해야 되지만 각변환 결과가 사인은 이렇게 됐을 때 2사분면, 코사인은 2사분면, 그래서 사인은 변화가 없습니다, 부호가. 그 다음에 코사인은 변화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인이 대부분 많이 나올 거다. 그랬을 때 그냥 A 플러스 C가 나오면 나머지 없는 문자에 대한 사인 값으로 이렇게 그냥 바꿔주면 문제는 좀 풀기 쉽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이 문제에서는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12번까지 쭉쭉쭉 갈 수 있겠네. 자, 13번은 별표를 치시고요. 요거를 지금 해줄 건 아니야. 요 문제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라는 뜻이다, 오늘. 그 집에서도 요 문제는 다른 학생들하고도 상의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좀 해왔으면 싶은 중문제 아니다, 이거. 상문제다, 상문제. 그러면 앞쪽에서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나오고, 뭐 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눈이 안 띄지 왜? 눕지 마라. 좋아요. 우리 에어컨 바꾼 거 알아? 새 걸로 바뀌었잖아. 좋아요. 그것 때문에 너희 뭐지 휴원했잖아. 좋아요. 28번 펴봐. 네. 이세요? 2회. 와, 이제 리모컨이 좋아서 여기서 된다? 대박. 미쳤나? 맞지? 자, 일단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가나다 조건을 다 해석해야 되는. 준영아, 첫 번째 조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니? 가. 안 들려? 이렇게 하면 그냥 틀리는 거야. A가 네? 가 조건으로 네, 찾아낼 수 있는 게, 가족관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요? 하마? 그렇죠? 다른 3개월 남았으니까 3개월이 넘는다니? 3개월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됐나? 다 똑같아. 영상 못 봤어? 영상 못 봤어? 되게 당당하게 얘기한다. 알았어. 자, 그 다음에 D라는 점이 있는데 BC를 내분하는 점이 보이죠? 그러면 그냥 삼각형 길이 B를 전혀 신경 쓰지 마. 시험 칠 땐 그렇게 하면 안 돼. B. 자, 가조건에서 나온 7대 5대 3이라는 것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7K, 5K, 3K를 붙이긴 해야 돼. 근데 운 좋게도 얘를 이렇게 비율을 나눴다고 했네, 그지?
그러면 K 값만 구하면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그냥 끝나는, 좀 편하게 됐다. 됐고. C. 다 조건. 얘가 C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C변의 길이가 이거의 대변, 얘가 3인데, 그럼 비율이 그냥 그대로 선분의 길이 B가 됐다. 그냥 끝난 거야. 운 좋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찾는 것은 뭐냐면, 선분 AD의 제곱. 여기가 D구나. 자, 이렇게 구하는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각을 가지고 하든 상관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 한 것 중에는 이렇게 돼서 각이 등분되는 게 두 종류가 나왔죠? 문제 중 얘를 구할 때 방법하고 이걸 구할 때 방법하고 다 나눴잖아, 그치? 근데 각이 등분이 아니고 이렇게 잘려진 모양을 구하는 것은 코사인 법칙 두 개를 가지고 활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코사인 법칙 두 개. 자, 그래서 잘려져 있는 각을 이용할 수는 없어. 이 각을 하든 이 각을 하든 내가 하나의 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왼쪽 편에 있는 B각을 가지고 많이 한다는 거 좀 생각해 줘. 자, 그래서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거야. 그래서 코사인 B는 하고 우리가 구하는 거를 X라고 이렇게 둘게. 자, 그러면 삼각형 A, B, C 삼각형, 큰 삼각형에서 갈게. 그러면 요거의 대변이 지금 이거고, 이웃한 두 변이 3, 7이야. 그러면 이웃한 두 변의 제곱의 합 9 플러스 49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2 곱하기 이웃한 두 변의 곱 21. 이렇게 해서 코사인 B를 하나 쓰시고, 두 번째 삼각형 A, B, D에서 요번에는 B각에 대한 대변이 X야. 요 길이는 2고, 그래서 얘는 9 플러스 4 마이너스 X 제곱 하고 2 곱하기 3이 6. 요렇게 해버리면 X제곱이 바로 답이 딱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이 등분이 아닌 잘려져 있는 거는 뭐 왼쪽 편의 각도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니까 뭘 하든 상관없다. 숫자는 거의 뭐 그 큰 차이는 없어. 그래서 코사인 두 변 쓰면 된다. 요거 해놓고 너희는 집에서 이 문제를 요렇게 이걸 해도 상관없고, 책에 이거를 아마 필기를 해둔 유형이 있을 거야. 스튜어트 정리. 그래서 각이 등분도 활용할 수 있는 두 개를 적어 놓은 게 있어. 요걸 가지고 요 밑에다가도 공식을 한번 좀 적어 놓는 그런 작업을 좀 할게. 그래서 오늘은 W1과 W2 나머지 문제들 책 찾아보면서, 영상 보면서 둘 다 풀어야 됩니다.